새로 띄워진 메뉴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를 전달을 받았고요. 프로세스 인텐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처리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럼 public void process intent라고 하고요. 인텐트 객체를 하나 전달받도록 하자. 자, 그래서 만약에 인텐트가 널이 아니면 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널이 아닌 경우에는 자, 여기에 intent.get extras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번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 즉 부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번들 객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그 getString extra 이런 거를 바로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번들 객체를 먼저 참조한 다음에 번들.get parseLabel이라고 하는 걸로 참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키 값으로 해서 넣었죠. 그 다음에 그게 parseLabe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메소드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쪽에 할당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if라고 해서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그러면 자, 토스트 메시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this라고 하고요. 전달받은 객체 정보를 출력을 해보자. 자, 데이터.code 뭐가 되죠? 플러스 데이터. 메시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toast.lengthlong.show가 됩니다. 자, 토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띄우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우리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그 데이터가 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꼭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텐트도 널일 수 있고 데이터도 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어떤 기능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의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같이 한번 띄워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시작 한번 해보면 되겠죠? 저기 에뮬레이터 쪽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자, 메뉴 화면 띄우기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메뉴 화면이 보이고요. 자, 전달받은 객체 205K가 보이죠. 자, 요거는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우리가 직접 정의한 클래스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인텐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텐트 안에 들어가는 부가 데이터에 대한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태스크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자, 태스크는 일단 우리가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그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즉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 할 때 그때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코드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만든 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이 있죠. 우리가 전화 걸기 화면을 띄울 때 그 화면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화면을 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면을 띄웠을 때는 어떻게 된 거죠? 다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앱의 화면을 띄운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사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에서는 프로세스 간에 뭔가를 공유하고 싶으면 프로세스 간 통신이 일어나야 돼요. 얘가 그냥 이 화면을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즉 다시 말해 하나의 앱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태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꼭 하나의 앱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게 태스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앱인 것처럼 보여줄 때는 태스크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액티비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에서 2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서비스나 이런 데서 자, 화면을 새로 띄울 때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즉 수명주기, 생명주기라고 하는 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명주기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갑자기 앱을 사용하다가 전화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화가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앱을 중지시키고 전화 화면을 띄우게 돼요. 그런 경우 이제 많이 봐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 화면이 갑자기 떴을 때는 여러분 앱이 중지됐다가 전화가 끝나면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앱이 중단되게 되면 여러분이 막 사용하던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만약에 이 스마트폰의 CPU나 메모리가 적다라고 하면 앱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게임머니나 뭐 이런 게 막 쌓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비정상 종료돼 버리면 또는 갑자기 종료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잠시 임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앱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일이 다 알려줘요.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만들면 그 메소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안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어두면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 또는 수명주기라고 부르는 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액티비티가 메모리가 만들어질 때 on create 자주 봤죠? 그 다음에 없어질 때는 on destroy. 그 다음에 화면이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on resume, 그 다음에 중지되기 전에 on pause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한번 실제 실행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상태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임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복원할 때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다시 복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hared Preferences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을 하나 만들어서 상태 정보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넥스트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자, my life cycle 이렇게 해봅니다. my 자는 여기 삭제를 하고요. 자, finish 누르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화면에 보면 on create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또 추가할 수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라고 하게 되면 on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on destroy 한번 선택해 보고요. 자, on start, on stop.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pause, 그 다음에 on resume까지 선택을 하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번에는 로그로 한번 출력해 봅니다. log.d라고 하면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자, main이라고 하면 main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된 메시지를 이 뒤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on create 호출됨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로그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이 로그는 로그캣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바꿔보죠. 자,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이거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로그캣 화면을 띄우는데 로그캣 화면에서는 자, 여기 에뮬레이터 쪽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의 앱이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Show Only Selected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앱의 메시지만 출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타입은 verbose 타입으로 하면 디버그 메시지가 같이 보이는 거죠. 자, 화면이 떴는데요. 화면이 뜰 때까지 출력된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 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메인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자, on create 호출됨, on start 호출됨, on resume 호출됨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얘가 호출된 거고 이게 이제 액티비티가 스타트 되는 시점, 그다음에 이게 화면에 보이기 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앱을 이제 종료시켜 보죠. 시스템 백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키면 자, 요 순서대로 종료된다라고 하는 거. 요 6가지 자, 라이프 사이클 즉 그 수명주기 또는 생명주기 메소드는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전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앱이 중단되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on pause라고 하는 게 항상 호출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보이게 될 때 on 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게임 머니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on pause에서 저장을 하고요. on resume에서 복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게 사용될 수 있다. 그걸 이용하면 임시 저장했다가 복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입력 상자에 입력된 데이터를 앱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띄웠을 때 자동으로 복원하는 코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